그럼 첫 번째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인데요. 흡연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는 흡연자가 꽤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X, 아니다입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과 계속 피우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결과 담배를 계속 피운 사람은 6개월간 스트레스가 일정했고 담배를 끊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 시에 니코틴이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이런 니코틴이 작용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되어 금연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로울까? 그 답은 X인데요. 기존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독성물질의 양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독성물질의 양이 아닌 함유 여부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은 담배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며 독성물질의 양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독성물질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양이 적다고 해서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맛과 향을 내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전자담배의 연기는 허파의 면역세포를 약화시켜 염증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장애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해서 덜 해로운 것이 아니라 독성물질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제가 뽑은 질문은 흡연을 하면 다이어트가 되나요? 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담배의 니코틴은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중추신경을 조절하여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살이 빠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또한 흡연을 하다 금연을 하게 되면 맛을 보는 혀의 돌기 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담배를 대신할 간식거리를 찾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단백질, 핵산, 지방산 등의 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열량 소비는 증가해도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가 맞지 않아 상체형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몸의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신호입니다. 금연 후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팀원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담배는 국가에서 직접 제조 판매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제조 판매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담배는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판매하며 국내 대표적인 담배 회사로 KT&G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가 되어 현재 KT&G가 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담배와 흡연에 관련된 내용 중 마지막 질문은 직접 흡연에 비해 간접 흡연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기를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접 흡연 역시 매우 위험한데요. 간접 흡연은 담배가 타면 생기는 불위연이라는 것에 주로 노출되는데 이 불위연은 담배의 필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연기 속 독성 물질이 그대로 폐 속에 침투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